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소장입니다. 좀 지루합니다만 그래도 주의사항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자,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 12월 23일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고가형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경인전자, PSK홀딩스, 인터플렉스, 노토스 이렇게 해서 총 5종목이 나왔고요. 바닥권 탈피형 종목은 휴니드, 현대모비스, 아비코전자, 인탑스, LG전자, 에로티, 백큐ම්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신고가형 종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시장의 흐름이 지금 뭔가 조금 바뀌었다.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종목별 빠른 순환매 형태가 나왔다면 이제는 슬슬 그 어떤 상승의 연속성이 담보되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패턴 내지는 기본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그 주사위 채널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죠? 다이버전스를 지향합니다. 특히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확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상승 확산,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다이버전스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산되는 모습. 확산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하나의 줄기였다면 이 줄기가 퍼져나가는 형태.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건 이렇게 상승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역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으로 우하향하면서 퍼져나가는 형태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렴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의 어떤 형태가 전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 움직임의 그런 어떤 각도 내지는 패턴도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어떻습니까? 일정한 각도로 지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두 가지 점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발생을 하죠. 임의의 두 점을 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그 기준선, 수평선이라든지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도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각도가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 상승의 각도와 하락의 각도를 보면 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좀 뭐랄까요 틀린 말이 될 것이고요. 지금 비슷한 최소한 이렇게 보기에 엇비슷한 그런 각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하락 각도하고 이런 상승 각도가 어떻습니까? 또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도라는 것이 상승할 때 어떤 일정한 각도가 있다면 그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하락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칭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일단의 고점을 수직선을 한번 그어본다 그러면 양쪽이 지금 대칭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의 상승 각도와 여기의 하락 각도가 여기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가 비슷하고 다시 여기를 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각도가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대칭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수렴과 확산이라는 측면을 한번 얘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또 살짝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발생한 이런 그 대양봉은
각도가 굉장히 급해졌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한 각도로 오르다가 상승 추세를 이루다가 그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측면이다. 근데 이 상승 추세의 강화라는 것은 양날의 검으로서 이게 고점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아까 그 대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고점권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가격의 그 뭐랄까요 상승 강화된 패턴은 결국은 고점을 형성하기 위한 예비 조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논리적인 근거 내지는 이론적인 바탕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투자로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접근을 절대로 금지해야 된다.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경인전자입니다. 경인전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딱 눈에 띄시잖아요. 이동평선 수렴해놓고 지금 정배열 확산의 어떤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상승 각도가 아주 급격하다 이런 말은 또 역으로 하락 조정 내지는 하락 각도도 굉장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대양봉 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상승 흐름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러니까 짧은 조정인 거죠. 조정이 또 보시다시피 종가 관리가 된 것처럼 그 전에 양봉의 종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종가가 관리되는 그런 형태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강세장에서의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도 그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룩 솟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13만 9천 주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우리가 의미 있는 비중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실전 투자용의 어떤 그런 차트가 아니라 공부하는 용의 차트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트가 괜찮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야겠다 싶으면 자산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굳이 투자할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들어갔다가 황금성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그 보는 데 만족하고 공부하는 데 만족하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PSK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정고점은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이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13,500원 정도인데 13,500원의 어떤 대양봉의 중간값을 지키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중간값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1차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가를 넘어서는 빨간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두 번째 매수를 하자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 가까이 오는 그러니까 저점 매수의 관점은 뭐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승으로 해서 그 전일 종가를 돌파하는 그런 2차 상승, 2차 매수 조건은 불발된 것이죠. 오히려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77만 주가 거래되면서 어떤 깔끔하게 이전의 고점들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눌려주느냐 그리고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어떤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떤 그 커다란 그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야, 오늘 6,391%의 거래량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전에 나왔던 최소한 최근 1년의 어떤 그런 주가는 완전히 탈피하는 뚜껑을 그야말로 벗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고가는 말이죠.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보시죠. 지금 그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이게 이제 FPCB라고 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 회로 기판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금액의 어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가 드디어 올해 3월 들어서 반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액 자체가 달라졌죠. 800억 정도, 8432 그러면 한 3200억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흐름이 800억 정도였다 그러면 지금 9월 그러니까 3분기에는 어떻게 1440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4를 곱해 보면 4 1은 4, 4 46 하면 5,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풀로 1년 내내 4분기 내내 1,400억 정도 됐다 그러면 5,600억이니까 거의 뭐 한 80%의 매출액 상승을 보이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숫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플렉스는 드디어 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터널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턴어라운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달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그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반영되는 게 지금 굉장히 늦었죠. 굉장히 늦고 드디어 오늘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가를 주봉의 형태로 보면 보십시오. 지금 3년을 쉬었습니다. 완벽하게 3년을 쉬고 그다음에 그 3년 전에는 지금 7만 원대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상방으로는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물론 정고점을 위협한다는 건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일인 거고요. 그래도 하다못해 지금 3만 원대만 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더블 가능할 정도로 지금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기업 내용을 보면 지금 저점을 찍고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속아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토스고요. 노토스의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부족한 게 좀 문제입니다. 23만 주 가지고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나오기도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또 옆으로 기면서 고점은 옆으로 기고 그 다음에 저점은 올라오는 형태, 삼각형의 수렴형의 형태 이런 형태를 띠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의 수렴형이 완성되고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3% 정도 상승한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지가 않습니다. 2%, 3% 이렇게 점진적인 어떤 그런 상승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투자로서는 일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렇게 올라가다 한 번에 올라간 것을 한 번에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손절매든 익절이든
매매가 빨라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조언 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니드인데요. 휴니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착실하게 다진 상태에서 이동평선 모아놨죠. 모아놓고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들이 많고 또한 8,700원 선에서의 어떤 그런 강력한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좀 좁은 편입니다. 간격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우리가 낮게 사는 전략. 왜냐면 위에가 막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럼 저점 매수의 기준선은 뭐죠? 이 대양봉의 가운데 7,750원, 한 7,600원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선을 지켜준다 그러면 가까이 왔을 때 매수, 그리고 또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매수.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어떤 진입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고개를 살짝 25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고개를 살짝 내민 모습인데, 자, 결국은 또 거래량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한 어떤 매수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고개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다 놓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어, 그 오늘의 종목 리뷰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비코전자인데요. 아비코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역시 거래량이 780% 늘어났고 26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금 정고점들을 앞에다 뒀어요. 이런 부분들을 뚫고 지금 윗꼬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매물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걸 돌파하려면 역시 거래량이 한번 더 나와줘야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종가를 관리해 주는지 여부,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 11,000원 선의 어떤 그 대양봉의 가운데 정도 11,000원에서 만 한 750원 정도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을 지켜지는지 여부, 가까이 왔을 때 눌림목 매수, 그 다음에 요로 하향 돌파할 땐 손절매 해야겠죠. 그러니까 짧게 원금에 가까운 손절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고 손절매까지는 안 가고 이제 여기서 상승 반전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되는 시점에서 또 한번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탑스라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탑스의 경우에는 약한 28,000원과 27,000원의 어떤 기간 조정의 형태, 기간 눌림목의 형태로 있다가 오늘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터져줬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흐름에서의 매물대를 봤을 때 지금 29,000원에서 3만 사이가 굉장히 큰 매물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돌파하는 데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하다. 왜? 위에도 지금 과거에 쌓아놓은 거래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탑스의 경우에는 눌림목, 그리고 또 거래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나타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림의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나타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LG전자는 지금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사업 구상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LG전자도 고개를 내미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투자자는 더 몰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40일 이동평선을 앞두고 있고 또 강력한 어떤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간격이 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 LOT 백큐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난 한 3개월 동안 15,000원에서 지금 13,000원 사이에 어떤 그런 단기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박스권을 하나 계단식 상승으로 박스권을 하나 한 단계 레벨업 해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그야말로 매물대를 강력한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와중이라서 거래량 당연히 늘어났고요. 그러나 이 늘어난 거래량의 절대 수치가 지금 57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이 작을 때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분할 매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주 소량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 편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종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이 차트를 보는 그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그 흐름을 짜느냐, 그러니까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짧게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종목들 보기에는 조금 지루한 면도 있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